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마진 경영사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4만 4온 그런 건가요? 뭐 요즘에 벚꽃도 많이 피고 개나리꽃, 철쭉도 많이 피고 주말에는 정말 나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같이 벚꽃 구경, 특히 여의도나 이제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벚꽃이 많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시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져준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추후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열린 강의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금 무거운데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2023년도에 1분기에만 625명을 선발하는 그 시간이 저번 주 금요일로 끝났죠. 근데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간 대학에서 졸업했어요. 이거는 이제 야간 대학이면 이제 학사 과정입니다. 학사 과정. 4년 과정인데 이분이 졸업하게 되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F510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면,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를 바꾸고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국내 학사, 뭐 야간 대학이 되겠죠. 야간 대학을 다니다가 어, 학위를 받으면 학위 중에서 이제 국내니까 이공계가 되겠습니다. 이공계 엄청 많아요. 예, 해서 실제로 이 신청하는 시점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공계 하면은 학사가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경력 3년이 돼 있으면 F510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원칙인데, 자, 여러 가지 화두가 던져집니다. 첫 번째 화두는 야간 대학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규 과정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E9으로 있다가 또는 E9으로 사이버로 들을 수 있거든요. 사이버로 2년 대학교 해서 E74 비자 변경하고 여기로 전과 같은 거죠. 전과. 과를 바꾸든지 아니면 편입을 하게 되겠죠. 편입을 해서 2년만 고생을 하면 F510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왜?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E9 비자 E7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하게 정규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모든 외국인에게 포함되느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처음에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간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규 과정입니다. 정규 과정이 꼭 낮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규 과장이 아니고 과정이겠죠. 정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정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에서 대학원에 관련돼서는 특히 문제가 없어서 대학원은 뺐고요.
첨단 기술의 학사는 해외에서 받아서 E7-1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토픽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이게 정규 과정이라는 거는 정규 과정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이버 안 되고, 방송통신대는 안 되고, 정규 과정이라는 얘기가 대면 수업 원칙,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자, 취득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공계는 뭐 기계공학도 되고, 화학도 되고, 뭐 전기, 전자, 뭐 다 될 수 있잖아요. 자, 요런 부분, 요게 이제 학사 학위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학사 학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신청일 이전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해외 학위 자격증은 제외하고요. 그다음 여기 국내 학위 취득자는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해당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지 않고, 요게 메인 키입니다. 키. 제가 볼 때는 이게 메인 키입니다. 자, 우선은 E9 비자 근로자가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으로 2년 전문 학사를 취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E7-4 비자로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이공계 학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E9부터 E7-4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ing에서 work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걸 취득하게 되면 F5-10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메인은 뭐냐면, 자,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정규 과정이 키, 그 다음에 이공계 학사가 키예요. 자, 정규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수업이면 된다. 요거는 주말에 열리는 건지 아니면은 야간이든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만큼 고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 E9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사이버 대학의 전문 학사까지 취득하고 야간에 편입을 해서 2년만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메인으로 삼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봐보세요. 자, E9 비자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 노무입니다. 내가 기계를 다루더라도 단순 노무로 빠집니다. 자, E7-4 했어요. E7-4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숙련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다음에 기계, 머신 오퍼레이터가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 E7-4에서 일하는 거는 결국은 제조업 내외고, 이 제조업 중에서 E7-4로 가기 위한 조건은 이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정 부분 점수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숙련된 기능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합니다. 예, 실제로 숙련된 인력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뿌리기업에 이제 숙련되어 있다. 그래서 기량 검증을 봐야 되는데 일반 제조업은 기량 검증이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류 자격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종이에요. 업종. 업종의 근무장. 업종은 어떤 거냐면, 업종은 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조업, 농축업, 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공계 학사에서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또 전자공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전자기기들 좀 봐주고 머신링 보고 하는 건데 그게 E74 비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3년 이상 계속 일을 하잖아요. 어차피 3년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계속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E74부터 3년만 있으면 3년 있고 취득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취직만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시에나의 한 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석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사를 거쳐 해외에서 학사를 받든 국내에서 학사를 받든 국내에서 석사를 받게 되면 전공 무관이거든요. 석사는 전공 무관. 그렇다면 지금 원래 만들어진 이 취지는 뭐냐면 국내가 이게 좀 완화된 건데 국내에 이공계 유학생 중에서 학사를 받은 사람이 회사를 구해서 결국은 학사를 받은 상태에서 E7-1을 받겠죠. 요 상태에서 F5-10 비자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탭은 2, 3, 4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E7-1, E7-2, E7-3, E7-4가 있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E7-1 영역이고 다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F27이든 또 F299이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건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E7-4가 영주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2020년 12월부터 E7-2, 3, 4는 F7 비자로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E7을 해서 바로 F5-10으로 가는 게 아니고 F7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F7이 변경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F5-10이든 아니면 E7 가지고 있고 자기 소득이 높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고 그러면 F5-10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F27 비자로도 변경할 수가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E7, 2, 3, 4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오늘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답변을 드리지 않냐면 저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영주권이나 F2 비자를 검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비자 시스템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F2 비자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자가 F510 입니다. F510. 그리고 국내 이공계, 그 다음에 석사 이상인 경우는 이제 전공이 무관하겠고요. 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된다. 석사는 상관이 없어요. 국내에서 학사를 받든, 아니면 석사를 받든, 어차피 국내에서 E7-1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된 상태에서 추후에 석사를 받아도 석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사는 석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다만 이공계 쪽에 조금 더 편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학사는 안 되는데 영주권 바로 가는 게. 그렇다면 이 기준은 학사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 학사에 대한 기준은 지금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D2, 1 전문 학사로 왔던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E7, 1, 2, 3, 4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일을 하다가 자동차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자동차 공학을 석사로 마무리 져서 아니 학사로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 F5, 10.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E7-1이 일반적이잖아요. F7 비자 변경을 할 때. 제가 F7을 왜 언급하냐면 상위 비자로 올라갔을 경우에 그 이전의 비자도 일반적으로 포함합니다. 기억나죠? E7-1 비자 신청할 때 F7 있잖아요. 자, 바로 석사 졸업하고 F7을 하더라도 뭐를 포함하죠? E7-1 조건을 다 포함하는 것처럼 F5-10 비자를 신청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일에 합당한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7-4는 하물며 F2-7 비자로도 변경할 수가 없는데 바로 F5-10 비자로 할 수가 있느냐. 왜? 왜냐면 본국에서 2년 대학 나오면 한국에서 2년만 하면 되겠네요. 편입만 하게 되면. 그래서 원 취지 자체가 굉장히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게끔 만들어진 F5-10이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했던 거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외국인 정책 가운데서 영주 자격은 가장 높은 레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자군에게만 해당되는가? 일할 수 있는 비자, 사업할 수 있는 비자에서 F5-10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F2-7 비자로도 갈 수가 없는 비자가 어떻게 영주 자격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2년만 하게 되면 F5-10을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석사가 하더라도 2년 반이 걸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지간에 학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2년이라는 개념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일부 출입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E7-4 가지고 있는데 이공계 학사하게 되면 내가 F5-10 비자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E7-4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된 기능 인력도 단순 노무 직종에서 숙련된 거지 이 사람들이 정기 E7-1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E7-4 비자 소지자가 야간대학교 졸업한 뒤에 F5-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느냐? 저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네거티브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 영주 자격에 접근할 수 있는 상식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기한 것처럼 E9 이때 사이버로 2년 대학을 나왔고 E7-4 비자를 받고 야간 대학에서 편입을 해서 4년대 학사를 받게 되면 이공계 어차피 여기부터 일이 3년이 되면 되니까 이때 F5-10 비자 변경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런 부분들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7,2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10,000명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오늘은 E7-4 비자 소지자가 야간대학교 학사 그다음에 이공계를 나왔을 때 F5-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학위 요건을 만족하느냐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 일부 출입국에서 얘기했던 사항들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E7-4 비자 근로자가 정말로 이 과정을 밟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정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